자, 오늘 이야기는요. 1980년대 팝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두 이름이 떠오르죠. 바로 마돈나 그리고 신디 로퍼입니다. 네,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두 아이콘이죠.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커리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재미있는 건 데뷔 초에 그래미 신인상까지 받으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먼저 받은 건 사실 신디 로퍼였다는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 신디 로퍼의 기세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두 사람의 위상은 뭐랄까 사뭇 다르잖아요. 네,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길을 택한 마돈나, 그리고 자신만의 세계를 완성해 나간 신디 로퍼, 이 두 가지 길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게 여러분의 커리어에 어떤 나침반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가 둘 중에 누가 더 위대했냐 이런 순위 매기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아, 그럼요. 그건 무의미하죠. 그보다는 이 두 사람의 삶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서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을 발견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떤 질문일까요? 예를 들면 숫자로 증명되는 성공과 내면의 만족감이 주는 성공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 더 마음이 끌리는가? 이런 거요. 어쩌면 오늘 대화는 그 답을 찾는 여정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객관적 성공, 교본과도 같은 마돈나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그녀의 그 엄청난 성공 신화 뒤에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었다고 분석을 해요. 바로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데서 온 깊은 결핍감. 아, 그 결핍감이요? 네, 그리고 그로 인한 엄청난 성취욕이었던 거죠. 그냥 스타가 되고 싶다 이 정도를 넘어서 세상을 내 손에 넣고야 말겠다는 수준의 야망이 느껴져요. 그렇죠. 바로 그 야망이 그녀를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심지어 설계하는 뛰어난 전략가로 만든 겁니다. 전략과요? 네, 그녀는 본능적으로 대중이 뭘 원하는지, 시대의 욕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건 그냥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재능이죠.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아요. 80년대만 해도 겉으로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여전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개인의 욕망이나 해방에 대한 갈증이 막 들끓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을 마돈나가 정확하게 파고든 거군요. Like Virgin 이러는 제목 자체만으로도 와, 엄청난 도발이었잖아요. 네, 제목부터가 사건이었죠. 순결을 노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 관념 자체를 비꼬면서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그냥 전면에 딱 내세운 거죠. 그리고 머티리얼 거래서는 더 노골적이었고요. 물질적 욕망을 찬양했으니까요. 맞아요. 당시 기성세대는 경악했지만 젊은 세대는 열광할 수밖에 없는 정말 영리한 한 수였어요. 그녀는 논란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성공의 연료로 사용한 거죠. 아, 연료로? 네, 그리고 절대 한 가지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았죠. 90년대 들어서자 갑자기 보그를 들고 나와서 아, Vogue. 맞아요. 뉴욕의 그 언더그라운드 볼륨 문화를 전 세계적인 메인스트림으로 그냥 끌어올려 버렸잖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파괴하고 재창조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던졌고 대중은 그녀의 다음 행보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듣고 보니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형태의 퍼스널 브랜딩을 수십 년 전에 이미 실행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노래를 파는 게 아니라 마돈나라는 브랜드 자체를 시대의 아이콘으로 각인시킨 거군요. 근데 이런 마돈나의 성공을 객관적 성공이라는 키워드로 연결해보면 어떨까요? 왜 그녀가 그토록 완벽한 교본으로 불리는 걸까요? 핵심은요, 그녀의 성공이 전부 측정 가능하다는 데 있어요. 측정 가능하다. 네. 자료에 나온 것처럼 전 세계 3억 장 이상의 앨범 판매량, 빌보드 차트 기록,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문화적 파급력, 이 모든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숫자와 데이터로 남아 있어요. 마치 기업의 매출 실적이나 주가처럼요. 아, 성공의 계기판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딱 정리되는 느낌이네요. 이력서에 한 줄 한 줄 채워놓을 수 있는 그런 성공. 정확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계기판에 숫자를 올려야 하는 삶은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피곤하고 불안한 여정이었을까 하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마돈나의 길은 조직 안에서 가시적인 성과, 예를 들면 빠른 승진이나 높은 연봉, 사회적인 인정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조직의 생리와 권력의 역학을 빨리 파악하고 때로는 자기 신념과 좀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적으로 이기는 방식과 아주 닮아 있죠. 대중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어떻게 서핑을 해야 정상에 오르는지를 보여준 거네요. 완벽한 사례죠. 다만 그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평생을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고요. 마돈나가 그렇게 시장을 정복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을 때 사실 데뷔 초에 그녀보다 더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신디 로퍼는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죠. 이 지점이 자료에서 정말 흥미롭게 대비되더라고요. 네. 그녀는 눈앞의 성공이라는 파도에 올라타기보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맞습니다. 신디 로퍼에게 음악은 성공을 위한 수단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는 목적 그 자체였어요. 그녀의 대표곡들을 들어보면 그 철학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냥 듣기 좋은 멜로디를 넘어서 어떤 신념 같은 게 담겨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죠. 맞아요. Girls Just Wanna Have Fun을 예로 들어보면 그냥 여자들은 놀고 싶어해 이런 가벼운 노래 같지만 자료에서 당시 사회적 맥락을 짚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 시대적 배경이 중요해요. 여성들에게 여전히 많은 제약이 따르던 시절에 내 삶의 즐거움은 내가 결정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페미니즘적인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트루 컬러스는 더 직접적이에요. 당신의 진짜 색깔을 보여줘요. 그게 아름다우니까 라는 가사는 당시 주류 사회에서 소외되던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엄청난 위로와 지지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이 노래는 지금까지도 그들의 찬가처럼 불리고 있거든요. 그녀는 차트 1위를 하는 노래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의미를 더하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음반사 입장에서는 그런 신념이 좀 답답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어요. 마돈나처럼 더 자극적이고 상업적인 히트곡을 계속 만들어주길 바랐을 텐데. 바로 그 지정에서 신디 로퍼의 선택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녀는 거대 기획사의 상업적 요구에 굴복하기보다는 자신의 음악적 진정성을 지키는 길을 택했어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객관적인 지표로만 보면 그녀의 인기는 마돈나만큼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8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차트에서의 영향력은 분명히 줄어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자료는 바로 그 결과 너머의 것을 보라고 말하죠. 겉으로 보이는 인기를 잃는 대신 그녀가 얻은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다움을 지켜냈다는 깊은 만족감과 내면의 평온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관적 성공의 본질이죠. 주관적 성공. 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나를 꿰어 맞추는 대신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를 지켜냈을 때 찾아오는 그 충만함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불안하게 생각하지만 신디 로퍼의 이야기는 이 길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아, 혹시 뮤지컬 킹키부치 이야기? 맞습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수십 년간 꾸준히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지켜온 그녀에게 킹키부치의 음악 감독 자리가 주어졌고 그녀는 그 작품으로 뮤지컬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토니상 작곡상을 수상합니다. 와, 당장의 상업적 성공을 좇았다면 결코 만들어낼 수 없었을 그녀의 진짜 색깔이 담긴 음악이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 전혀 다른 무대에서 최고의 영예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이건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나만의 전문성, 나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길이 결국에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렇게 환하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증명이니까요. 그렇죠. 꼭 승진이나 높은 연봉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스스로 정의하고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디 로퍼가 보여준 성공의 진짜 모습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길은 당장의 보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기 커리어를 하나의 작품처럼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줘요. 작품처럼요? 네. 마돈나가 파도를 타는 서퍼였다면 신디 로퍼는 자신만의 속도로 깊은 바다를 향해 하는 탐험가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죠. 와, 결국 마돈나의 길은 세상을 향한 정복, 그리고 신디 로퍼의 길은 자신을 향한 완성이라는 비유가 정말 딱 와닿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성공의 모습이 우리 직장 생활 속에도 그대로 녹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마돈나처럼 판을 읽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그럼요. 그럴 때가 있죠. 또 어떨 때는 신디 로퍼처럼 조직의 관행이나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서 내 양심과 신념을 지켜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두 길 중에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하거나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가치관, 그리고 처한 상황과 단계에 따라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길이 다를 뿐이죠. 이 지점에서 자료에 나온 강물 비유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강한 맞바람 때문에 강 표면의 물결은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 수면 아래 깊은 곳에서는 거대한 강물이 결국 자기가 가야 할 방향으로 묵묵히 흘러간다. 아, 그 비유. 저도 읽으면서 한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 너무 쉽게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 같아서요. 맞아요. 우리 커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성과나 주변 사람들의 평가 같은 맞바람 때문에 잠시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표면 아래에서 나라는 강물이 본질적으로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는지를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적인 방향. 네,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나답다고 느끼는지 그 중심을 잃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성공의 척도는 결국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이나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떳떳하게 답할 수 있느냐에 달린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궁극적인 성공의 척도는 내가 지금 이 길 위에서 나만의 균형점을 잘 찾아가고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마돈나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 안에서 성취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그 영향력을 선하게 사용하며 만족감을 느끼면 되는 거고요. 네. 신디 로퍼의 길을 선택했다면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충만함과 자부심을 느끼면 되는 거고요. 어느 쪽이든 자기 선택에 대한 확신과 책임이 동반될 때 우리는 그걸 성공적인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80년대 팝의 두 아이콘, 마돈나와 신디 로퍼의 삶을 통해 성공의 두 가지 차원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객관적 성공과 내면을 향해 깊어지는 주관적 성공.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답은 하나가 아니며 나만의 성공을 스스로 정의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돈나와 신디 로퍼를 두 개의 뚜렷이 다른 길로 나누어 설명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과연 이 두 길은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 커리어의 각 단계마다 혹은 우리가 마주하는 각기 다른 과제마다 필요한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닐까요? 지금 당신의 경력에서는 마돈나의 전략이 필요한 시기인가요? 아니면 신디 로퍼의 진정성이 더 중요한 시기인가요? 혹은 그 둘을 어떻게 나만의 방식으로 조화시켜서 누구도 가지 않은 제3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